시나드가 장비 사용법을 한 30초 정도 설명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앵커 톰 브로커가 초보니까 시나드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루프 서로 묶어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시나드가 그랬대요. 아니? 그럼 네가 떨어질 때 나도 떨어져야 되잖아. 난 떨어지고 싶지 않아. 각자 알아서 해야지. 아웃도어 브랜드로 꽤 많은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인 이본 시나드가 쓴 파타고니아 파도같이 할 때는 서핑을 책을 가져와봤습니다. 2005년도에 직원들을 위한 매뉴얼 성격으로 책을 썼는데 인기를 끌면서 미국뿐 아니라 10여 개 국가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해요. 파타고니아 하면은 워낙에 품질이 좋아서 아들이나 손자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옷이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진 않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구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옷 만들고 운송하는데 결국 화석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게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기 회사 옷은 떨어져도 수선해서 입고 새 거 사지 말아달라, 이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광고를 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원웨어라고 해가지고 수선을 위한 조직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캠핑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동생 부부는 오지 캠핑이라고 해서 시설 잘 안 갖춰져 있는데 그냥 벌방 같은 데 가서 며칠씩 자고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이본 시나드라는 사람도 젊었을 때부터 서핑 좋아하고 등반 좋아하고, 그래서 마흔이 될 때까지 텐트도 한번 사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길바닥에 침낭 놓고 거기 들어가서 잤다는 거죠.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는 1957년도인데 자기가 암벽 등반을 하니까 이제 암벽 등반할 때 필요한 장비들, 대장간일을 독학으로 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시나드 이퀴먼트라는 회사고, 대표적인 제품이 피톤이라고 해서 등반할 때 암벽에 때려박아 넣는 조그만 철제 조각 같은 거거든요. 그걸 이제 가내 수공업식으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같이 등반하는 친구들한테 팔기 시작한 거죠. 기존에 시장에 있던 유럽산 피톤은 한번 암벽에 때려 박으면은 그 뒤에 재사용하기는 힘들었는데, 시나드가 만든 거는 몇 번이고 끼웠다 뺐다 하면서 사용하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등산 장비도 만들고 다시 산도 타고 파도도 타고 그렇게 지내다가 영장이 나옵니다. 우연찮게도 한국으로 와요. 한국에서도 산을 엄청나게 타다 보니까 북한산 인수봉에 암벽 등반로 중에 이 사람이 개척해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붙은 루트까지 있어요. 전역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죠. 이 사람이 만든 장비가 품질이 워낙 좋아서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제작을 가내 수공업식으로 하니까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시나드가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만든 등산 장비들은 가장 가벼우면서도 강하고 선은 간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 친구, 장부 보는 친구 등등 모아서 계속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어디 남미 일주를 몇 달 여행하면서 등반하면서 이럴 때는 다른 친구들이 회사 업무를 봐주고, 또 자기가 돌아와서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은 히말라야 등반 가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드하고 친구들은 사업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이 등반 여행하고 서핑 트립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단 정도로만 본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직접 등반할 때 쓰는 제품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느 회사 제품보다도 튼튼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만든 거예요. 미국 MBC에 앵커인 톰 브로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나드하고 같이 빙벽 등반을 가는데 이 일화가 또 재밌어요. 시나드가 장비 사용법을 한 30초 정도 설명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앵커 톰 브로커가 초보니까 시나드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루프 서로 묶어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시나드가 그랬대요. 아니? 그럼 네가 떨어질 때 나도 떨어져야 되잖아. 난 떨어지고 싶지 않아. 각자 알아서 해야지. 이게 시나드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죠. 60년대 후반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70년대에는 사업을 의류까지 확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등산 장비 시장에서는 이미 시장 점유율을 75%까지 갖고 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마진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럭비 셔츠부터 해서 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고 브랜드도 파타고니아라고 새로 정하게 돼요. 이 책을 보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파타고니아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철학을 또 부문별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디자인, 생산, 유통, 재무, 인사. 시나드라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80%까지만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스포츠나 등반이나 서핑, 플라이 낚시, 카약 이런 거 다 초보일 때 자기를 엄청 몰아붙여서 80%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80%를 넘어서 100%까지 가려면 이제 집착을 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전문성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는 그런 건 재미없다. 그러니까 80% 완성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 이렇게 하는 거죠. 시나드의 인생이 그렇고 파타고니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파타고니아 하면 수선이 떠오르죠. 새우 파는 것보다 수선해서 입는 거를 장려를 해요.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소유하기보다는 소비한다는 거예요. 소유하던 시절에는 고쳐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냥 사용하다가 버리고 사용하다 버리고 그것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싼 경우가 많으니까 세상은 계속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산 옷을 지금 입고 버리는 것보다 한 9개월 정도만 더 입으면 생산 공정이나 배송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물, 산업 폐기물이 30%는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보면 무상 보증 기한이 있잖아요. 그거는 소비자가 오래된 차 계속 갖고 있으면 부품도 잘 안 나오고 정비하는데 비용도 더 들고 하니까 새 차 사라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래야 매출이 늘고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나드라는 사람은 파타고니아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치에 맞는 정도까지만 성장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 파타고니아의 철학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금융위기 때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가면서 한번 살 때 제대로 된 거 사자 그러면서 다른 브랜드들은 엄청 타격을 입는데 이 파타고니아는 매출이 오히려 20% 늘었다는 겁니다. 월가에서 사람들이 계속 자기한테 찾아와서 상장하자고 꼬시는데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슈독이라고 있거든요. 나이키 창업자가 쓴 자서전인데 이것도 곧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래 한 10년 동안 본 책 중에 최고였어요. 그 책에 보면 필라이트가 여러 차례 기업 공개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 필라이트하고 다른 창업 멤버들도 우리 회사 스타일이 있고 철학이 있는데 이게 훼손되는 거 아니냐 우려하면서 몇 차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시나드는 고민도 안 합니다. 뭐랄까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좀 외골수고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상장 안 한다 이겁니다. 상장해서 주식을 팔거나 회사 담보로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양적으로 엄청 몸집을 불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상장해서 주주 가치를 늘리려면 계속 늘려야 된단 말이죠. 다 계속 주가가 오르길 바라잖아요. 그럼 회사는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폭발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구를 망치는 길이기도 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속도로 상식적인 성장만 계속하겠다 이겁니다. 이 파타고니아의 마케팅 철학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명심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시나드가 말합니다. 판도를 바꾸는 제품이라면 홍보하기도 쉽다. 경쟁이 없는 데다 이야기거리도 많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 제품이 홍보하기 어렵다면 이건 그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하고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사실 만들 필요도 없는 제품이다. 네, 그런 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답니다. 이게 뭐 반박할 수가 없는 말이죠. 디자인 철학 중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옷을 만들 때 지구 생태계에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농장이나 공장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의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예전에 나무로 만든 제품 킥스타터하고 인디고고에 올리는 소개글을 쓰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쭉 썼었거든요. 지구를 지키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면 결국 덜 소비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제품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그 당시에 좀 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88년도에 파타고니아에서 보스턴에다가 매장을 하나 새로 여는데 온 매장이니까 면으로 된 의류가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며칠 있으니까 직원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다가 순면으로 된 옷도 실제 면 함량을 보면은 7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프롬알데히드 같은 화학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옷에 구김도 안 가게 하고 이런저런 물질들을 쓰는데 그게 30%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드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지구를 지키네 어쩌고 하면서 깝죽댔는데 다른 회사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단 거예요. 기존의 공장에서 나오는 똑같은 기성섬유 제품을 사서 옷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쓰는 섬유 종류들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해봐요. 면을 만드는 모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심을 때 다른 모든 생물들은 먼저 제거를 한다고 해요. 각종 화학 물질들로 처리를 하는데 토양을 완전히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비료를 사용해서 모카를 재배를 하는데 이게 모카라는 농작물 특성상 전체 농경지에서 비중은 2.5%밖에 안 되는데 전체 살충제 소비 중에서는 20% 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이 중에 0.1%만 이 살충제 중에 0.1%만 해충을 죽이고 나머지는 다른 밭으로 가고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인간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점진적으로 유기농 목화만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게 돼요. 당장은 유기농 목화 물량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파타고니아의 모든 제품 만들 정도의 양이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바꿔나갑니다. 소비자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 매출은 늘었어요. 이게 천연 제품이라는 사실이 이걸 살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적인 이슈는 아니었지만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주요 부가가치는 됐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파타고니아 창업자가 쓴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은 참 자유롭게 살아왔구나. 그러면서도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공까지 거뒀단 말이에요. 물론 시간은 걸렸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시도했다. 또 혁신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건데 사실 이 시나드라는 사람의 인생은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단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하루에 10시간씩 대장장이 일을 하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고돼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나드는 그렇게 열심히 해야 성공하니까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등반 가니까 필요한 제품을 개선해서 만들고 이게 다른 분야로 확장했을 때도 그런 시야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거죠. 아무튼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제 와이프가 빌려와서 읽고 있던 책이에요. 근데 제가 중간에 뺏어서 읽고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다시 돌려줘야 되겠네요. 다음에 또 좋은 책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